당신은 미국 서해안에서 알에서 부화합니다. 어머니가 수천 개의 알을 물속에 방출하고 아버지가 흰 액체로 그것들을 뿌린 후입니다. 당신은 배에 긴 투명한 끈이 붙은 채로 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달하는 동안 당신을 살게 했던 난황낭의 일부입니다. 곧 녹아 없어지겠지만 지금은 낚싯줄처럼 당신 주위에 떠다닙니다. 수천 명의 형제자매들이 알에서 벗어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해류가 그들을 갈라놓아 그들을 상층 해양에 흩어지게 합니다. 당신은 잔해로 보일 만큼 작지만 당신의 눈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 안에는 두 개의 녹색 튜브 모양의 구체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바다에서 살도록 설계되었으며 그곳에서는 압력이 더 높고 포식자들이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느러미는 너무 부드럽고 장기는 아직 발달 중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라앉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수면 근처에 떠 있습니다. 당신은 형제 중 하나가 입을 벌리고 물에서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것을 봅니다. 당신도 같은 것을 시도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입자가 떠다니며 당신의 목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의 배를 채운다는 것만 압니다. 그때 무언가가 당신 위에서 번쩍입니다. 당신이 따라하던 형제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멈추고 지켜보지만 물고기는 돌아와 더 많은 것을 잡아먹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당신은 몸을 아래로 기울이고 가라앉습니다. 더 깊은 물은 더 차갑지만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위의 빛이 희미해지고 주변의 물이 녹색으로 변하다가 어두워집니다. 당신의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머리 위에 투명한 거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의 부드러운 부분이 강해집니다. 당신은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지만 곧 당신의 머리를 통해 위를 직접 보고 무언가가 당신을 보기 전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당신은 몇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더 강해졌고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은 바다 더 깊은 곳, 빛이 광합성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황혼지대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 중간에 몸을 고정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젤리 같은 조직으로 가득 차 있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똑바로 서기 위해 약간만 움직입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았지만 그것은 정상입니다. 베러라의 물고기는 바다에서 가장 느린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식사 사이에 몇 주 동안 약해지거나 당황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냥을 시도하지만 놓칩니다. 당신은 멀리서 깜박이는 덩어리를 향해 수영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눈은 아직 발달 중입니다. 머릿속의 녹색 튜브는 아직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력은 아직 제대로 무언가를 추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물어보지만 턱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무언가 큰 것이 당신 아래 물을 통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몸 주위에 물이 움직이고 당신은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고도 완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어두운 형체가 아래에서 올라와 당신의 옆을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위로 계속 움직이며 어두운 물속으로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서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계속갑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라졌는지 확신하기 위해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몸을 조정하고 앞으로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차가운 물을 통해 그냥 떠다니며 열린 물에 머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가끔씩 무언가가 지나가며 바다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음식이 더 자주 움직이는 층에 도달할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존하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제 몇 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형태가 변했고 머리 위는 더 이상 흐리지 않습니다. 돔은 이제 유리처럼 투명하고 머릿속의 녹색 튜브는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당신의 눈은 당신의 몸을 통해 위를 스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지만 결국 당신은 당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위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큰 떠다니는 형체 아래 조용히 떠 있습니다. 그것은 시포노포어로 하나의 동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사는 전체 그룹입니다. 무언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즉시 멈추고 쏘임에 마비됩니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유지하고 아래에 머뭅니다. 시포노포어는 기절한 물고기를 위로 끌어올리며 촉수를 몸에 감고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가까이 머물며 당신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아래쪽 촉수 중 하나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자 당신은 조심스럽게 위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물살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거기에 매달린 물고기는 아직 살아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래에서 올라와 턱을 엽니다. 한 번의 깨끗한 물어뜯음으로 그것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식민지가 반응하기 전에 돌아서서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쫓지 않고 당신이 가져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작았지만 그것은 이전에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배를 채웁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당신이 먹이를 먹는 방법입니다. 쫓거나 싸우지 않고 이미 잡힌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트릭을 배우는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당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1살이고 어두운 물을 가로질러 해파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몸에 찢어진 가장자리가 안으로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속도를 유지하고 물어뜯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당신의 길을 가로지릅니다. 다른 베러라의 물고기가 반대쪽에서 접근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크기이며 같은 해파리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둘 다 가까운 거리에서 멈추고 닿을 수 없는 곳에 떠 있습니다. 당신 사이의 공간은 고요하지만 당신의 눈은 서로를 주시합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고 돌진합니다. 다른 물고기도 같은 순간에 움직이며 당신의 머리가 중간에서 충돌합니다. 충돌은 강하지 않지만 당신을 균형을 잃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해파리는 그 순간을 이용해 도망칩니다. 당신은 한 바퀴 돌고 그가 해파리를 쫓아갈 때 그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해파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열리며 앞으로 나아가 그의 몸의 기저부 근처를 물어뜯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흔들리려 하지만 당신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물어뜯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이 그의 두개골 기저부 근처입니다. 돔은 당신의 이빨 아래에서 구부러지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약간 입을 벌리지만 너무 느립니다. 당신은 돔을 2번째로 물어뜯고 3번째로 물어뜯으며 부드러운 막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갑자기 풀리고 긴 흐릿한 액체가 물속으로 새어나옵니다. 그의 두개골 안의 튜브는 형태를 잃고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은 잠시 지켜보다가 돌아섭니다. 해파리는 이미 멀리 사라졌고 당신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음식을 빼앗으려는 것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은 이제 3살입니다. 사냥이 더 쉬워졌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가져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속의 모든 깜박임에 반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부분의 빛나는 것들은 쫓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가 다릅니다. 당신 앞에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걸려있는 것처럼 약간 움직입니다. 당신은 조사하기 위해 수영합니다. 당신은 해파리에게서 음식을 훔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족을 싸워 죽였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당신을 막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쉬운 먹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빛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턱의 형태가 넓게 열립니다. 그것은 아귀입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돌지만 너무 가깝습니다. 아귀가 당신의 뒷지느러미를 물어뜯습니다. 당신은 발로 차고 비틀며 자유로워지려 하지만 그립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당신이 몸부림칠 때 앞으로 흔들립니다. 아귀는 계속 당깁니다. 당신은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수영하려 하지만 당신의 지느러미는 여전히 그의 이빨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긴 평평한 형태가 당신을 향해 미끄러지며 넓게 열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세게 발로 차며 몸 전체를 비틀어 자유로워지려 합니다. 하지만 아귀는 놓지 않습니다. 그의 이빨은 당신의 지느러미에 잠겨 있으며 당신이 도망치려 할 때마다 뒤로 당깁니다. 압력이 쌓여 당신의 척추가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당신은 밀고 당기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고블린 상어가 계속 다가옵니다. 그의 입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턱에 분홍색 피부가 앞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잡은 것 옆에서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더 세게 밀어냅니다. 당신은 계획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먹히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찢어집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당신의 등을 통해 퍼집니다. 당신의 지느러미에 있던 무게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곧장 아래로 수영하여 차가운 물속으로 도망칩니다. 당신 뒤에서 고블린 상어는 아귀를 통째로 삼키고 계속 갑니다. 당신은 물이 다시 조용해질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멈췄을 때 당신의 몸은 떨립니다. 당신의 지느러미는 찢어졌고 근육은 약해졌습니다. 당신은 죽음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이전보다 더 가까웠다는 것만 압니다. 당신은 이제 5살입니다. 당신은 해양 눈의 필드 위에 위치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1시간 동안 제자리에 떠 있으며 시포노포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물이 웅웅거립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당신의 몸에 낮은 진동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빛이 따라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약간 돌고 옆으로 떠다니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빛이 당신의 돔에 닿아 반사되고 번쩍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 눈을 회전시키지만 그것은 당신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래로 기울어 물기둥을 통해 몸을 떨어뜨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 움직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잔의 구름 뒤에 숨어 떠다닙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당신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매달려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불빛이 한 번 더 깜박입니다. 그런 다음 몸이 천천히 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어디서도 오지 않은 것처럼. 당신은 그것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머뭅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몬터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연구소의 원격 조작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그것은 살아있는 베러라이 물고기의 명확한 영상을 처음으로 포착한 기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처음 본 물고기였습니다. 몇 달 후 물속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빛은 없지만 희미한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움직임의 혼합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친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속 무언가가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수영하며 흐름이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러다 앞에 형태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베러라이 물고기입니다. 이번에는 암컷입니다. 그녀는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않거나 어떤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 옆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방향에 맞춰 몸을 기울이고 몇 초 동안 두 사람은 함께 떠다닙니다. 당신은 물기둥에 흰 액체를 방출하고 그녀는 알을 방출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라집니다. 당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에는 양육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기회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유전자는 다시 만나지 않는 생명체와 함께 바다의 일부가 되어 떠다닙니다. 며칠 후 당신은 물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작고 창백하며 곧장 아래로 떠다닙니다.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당신은 몸을 곧게 유지합니다. 당신의 정상적인 층을 지나면서 물은 더 차가워지고 압력은 증가합니다. 여기 아래에는 다른 물고기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가본 곳 중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해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산소가 떨어지는 층을 통과합니다. 이 지점 아래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 하강합니다. 당신의 눈은 앞의 형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함께 유지되고 장기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리는 이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압력은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당신의 돔이 무너집니다. 내부의 투명한 액체가 안으로 밀려들고 당신의 눈은 두개골 안에서 터집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당신이 따라가던 형태는 계속 떨어집니다. 당신 없이.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혼자서 너무 깊이 있어 중요하지 않게.